어머니, 이번 달부터 생활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며느리의 차분한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시어머니의 목소리. 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7년.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생활비를 보내왔던 며느리가 갑자기 돈을 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의 기운을 마구 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7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박지연 씨는 28배 나이에 박민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죠.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문을 처음 들어선 순간 시어머니 김순자 씨의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애가 참 밋밋하게 생겼네. 우리 민수가 불쌍해서 내가 고생 좀 해야겠구나. 인사도 제대로 받기 전에 말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석 달 만에 첫 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지연 씨는 한 달치 월급의 절반을 들여 한우 10kg과 고급 한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그래, 거기 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동서 최은영 씨가 과일 한 박스를 들고 나타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 우리 은영이 과일도 사왔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신경 써주고. 우리 은영이가 제일 착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연 씨가 준비한 한우는 부엌 한 구석에 방치됐죠. 저녁 식사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은영아, 너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아. 지연이는 아직 요리를 잘 못하더라고. 음식이 맛이 없네. 지연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돌아온 건 냉담한 평가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 배정도 차별적이었습니다. 은영이는 안방 쓰고 지연이 너는 저쪽 작은 방 써. 동서는 넓고 깨끗한 안방, 지연 씨는 창고처럼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거 있을까? 아니야. 엄마가 원래 좀 그러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등을 돌렸습니다. 지연 씨는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지연 씨는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을 보냈습니다. 회사 월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죠. 결혼 2년 차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친척 모임에서였습니다. 지연이, 너 아직도 애 없니? 벌써 2년이나 됐는데? 우리 집안대를 끊을 셈이야?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물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이 모두 지연 씨를 쳐다봤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며느리 행세는 하겠다고. 지연 씨는 땅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친정 부모도 일찍 돌아가셨다며? 부모도 제대로 못 모신 애가 시부모를 제대로 모시겠어? 친정도 변변찮은 게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호강하는 거야. 지연 씨는 대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친척도 거의 없었죠.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3년이 흘렀을 때 시어머니가 담낭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비용은 2천만 원. 여보, 엄마 수술비 어떻게 하지? 내가 낼게. 적금 깨면 돼. 지연 씨는 결혼 전부터 모아둔 적금을 모두 깼습니다. 수술비 전액을 냈죠. 고마워, 여보. 나중에 꼭 갚을게.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갚은 적은 없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간 입원 기간 동안 지연 씨는 매일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 간병을 도왔습니다. 과일 깎아드릴까요, 어머님? 됐어. 은영이가 나중에 와서 해줄 거야. 시어머니는 지연 씨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은영 씨가 잠깐 들렀을 때는 화난 얼굴이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애들 때문에 자주 못 와서요. 아니야, 바쁜데 이렇게라도 와줘서 고마워. 우리 은영이가 제일 효녀야. 은영 씨는 10분 있다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은영 씨 이야기만 했습니다. 지연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갔고 퇴원 후에도 한 달 동안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지연 씨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표현하지 못했죠.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됐습니다. 결혼 5년 차, 지연 씨는 여전히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를 빠짐없이 보냈습니다. 5년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시어머니의 6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는 2달 전부터 준비해서 백화점 고급 한복과 금반지를 샀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내밀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1시간 후 은영 씨가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우리 은영이 케이크까지 사왔어?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케이크 자르자. 다들 모여. 은영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줬어. 친척들이 모여 케이크를 자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연 씨가 준비한 한복과 금반지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죠. 은영이는 정말 마음씨가 고와. 이런 세심한 배려가 진짜 효도지. 지연 씨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나 이제 나이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정리를 좀 하려고. 우리 집하고 시골에 있는 땅, 그거 은영이한테 줄 생각이에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남편 민수 씨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희 부부는 애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잖아.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데 집을 물려줘서 뭐해? 그에 비해 민호네는 애들도 둘이나 있고 은영이는 효성도 지극하고 당연히 은영이한테 줘야지. 하지만 어머니. 됐어. 내 결정은 확고해. 다음 주에 등기 이전할 거야.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생활비를 보내고 수술비를 내고 온갖 명절 준비를 했는데 돌아온 건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은영 씨가 겸손한 척했지만 눈빛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해. 넌 자격이 있어.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미안해. 엄마 마음이 그러신데 어쩌겠어. 우리가 애가 없으니까. 남편도 결국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친정도 변변찮고 애도 없고 대체 뭘 믿고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는 우연히 시어머니와 은영 씨의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어머니, 언니가 또 뒤에서 어머니 욕했대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은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시 그 애는 믿을 수가 없어. 겉으로만 착한 척 하더니. 언니는 원래 그래요. 제 앞에서는 착한 척 하지만 은영 씨가 조금씩 독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명을 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게 뻔했죠. 그 후로 시어머니는 지연 씨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밥도 따로 먹어. 우리랑 같이 먹기 싫어. 명절날 지연 씨는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생활비로만 4,200만 원, 수술비 2천만 원, 명절 비용과 집, 수리비, 병원비까지 합치면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모욕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등기 이전 간다. 민호야, 은영이랑 같이 와. 시어머니가 정말로 집과 땅을 은영에게 넘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지연 씨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자동이체로 보내던 생활비 50만 원을 취소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그만이야. 7년 만에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너 왜 이번 달 돈 안 들어왔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했습니다. 뭐,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장 보내. 이 불효녀야. 하지만 지연 씨는 차분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연 씨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화를 끊은 지 30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했죠. 박지연, 당장 전화 받아. 지연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당장 내 마누라 단속 못해?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지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이러시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니가 집을 은영 씨한테 넘기신다고 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건 그래도 생활비를 끊으면 어떡해. 7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보냈어요. 4,200만 원이에요. 수술비까지 합치면 7천만 원이 넘죠.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죠. 문 열어. 당장. 지연 씨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7년 동안 생활비 받다가 갑자기 끊으면 어떡해. 어머님, 저도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 내가 돈이 없어. 회사 다니잖아. 제 돈으로 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불효녀야.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은영 씨는 얼마나 보내시나요? 지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죠. 그건 은영이는 애들도 있고 형편이 어려워서 저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집을 은영 씨한테 주신다면서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그건 별개 문제야. 넌 어차피 애도 없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무시당하고 모욕당해야 했나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해야 했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어머님은 잊으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전 다 기억합니다.
지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게 더 시어머니를 화나게 했죠.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각오해야겠네. 민수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혼해. 이런 며느리랑 같이 살 수 없어. 엄마. 그건 너무. 뭐가 너무해.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도 안 보내는 며느리를 데리고 살 거야?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연 씨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해봐요. 할 얘기 없어. 당장 생활비 보내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아주버니 내외까지 모두 모였죠.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갑자기 생활비를 끊었어요. 7년 동안 보내오던 걸 말이죠. 언니가요? 은영 씨가 놀란 척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집을 4개 주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돈을 안 보내는 거야. 어머니, 혹시 쟤 때문인가요? 은영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교묘한 연기였죠. 아니야, 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지연이가 원래 그런 애야. 시어머니가 은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시아주버니 박민호 씨가 지연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연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무슨 입장?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보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형님은 얼마나 보내시나요? 뭐? 형님도 생활비 보내시죠? 얼마나 보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아주버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우리는 형편이 어려워서 저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혼자 벌어서 생활비를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더 형편이 나으니까 내가 보내야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7년 동안 보낸 돈은 어디로 갔나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지연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생활비만 4,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술비 2천만 원은 따르고요. 그건 집 수리비 500만 원, 병원비 300만 원, 명절 비용 평균 200만 원씩 7년이면 1,400만 원. 총 7,400만 원이 넘습니다. 가족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큰 돈을 지연 씨가 혼자 부담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집과 땅은 은영 씨한테 주신다고요? 그게 공평한 건가요? 지연 씨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 씨의 질문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죠. 돈으로 따지면 안 돼. 효도는 마음이야, 마음. 그럼 어머님께서는 제 마음을 알아주신 적이 있나요? 지연 씨의 차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마음이 없었잖아. 맨날 건성으로만. 건성이었다고요? 지연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실렸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명절 음식 준비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수술 후에는 매일 퇴근하고 병원 갔어요.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게 건성이었나요? 그래도 마음이 없었잖아.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밀어붙이는 거였죠. 어머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은영아. 내가 말해봐. 사실 언니가 제 앞에서 어머니 욕을 많이 했어요. 뭐? 남편 민수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니가 어머니 너무 간섭하신다고, 생활비 달라고만 하신다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지연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왜 그러세요? 제가 거짓말을 왜 해요?
은영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영이가 거짓말을 왜 하겠어? 내가 한 거지. 시어머니가 지연 씨를 비난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지연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증거? 은영이 증언이 증거지. 증언만으로는 부족하죠. 저도 은영 씨가 어머님께 제 험담을 많이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증거도 없고 사실도 아니니까요. 지연 씨의 말에 은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정말 너무하네요. 제가 언제? 됐어, 은영아. 내가 설명할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은영 씨를 감쌌습니다. 민수야, 너는 아내를 좀 단속해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 저도 솔직히 지연이가 너무한 것 같아요. 시아주버니가 거들었습니다. 형님, 뭐가 너무한 건가요? 생활비를 끊는 게 너무하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인데. 그럼 형님은 생활비 보내세요. 저 대신. 뭐? 제가 7년 동안 보낸 금액 형님이 앞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건 우리는 형편이 어려우시죠? 저도 이제 형편이 어렵습니다. 지연 씨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불효녀가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지연 씨를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죠. 여보, 남편이 황급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안 돼요. 이런 불효녀는 맞아야 정신을 차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로 풀어요. 시아주버니가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지연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죠.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시어머니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너 이혼해. 우리 집에서 나가. 그게 답이야. 엄마. 남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민수야, 이런 며느리 필요 없어. 애도 없는데 뭐하러 데리고 살아? 그건 너무 심한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연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심해? 내가 한 짓이 더 심하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7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모욕뿐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연 씨가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명절 때마다 창고 같은 작은 방을 썼고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했어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인격 모독을 당했죠. 그건 수술비 2천만 원을 제가 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고 하셨죠. 매일 병원에 갔는데도요. 가족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집과 땅은 은영 씨한테 주신다고요? 7년 동안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쓴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요. 그건 은영이가 자격이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자격인가요? 제가 알고 싶네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죠. 그냥 은영이가 더 효녀니까. 어떤 면에서요? 맨날 전화하고 찾아오고 저도 매달 생활비 보냈고 병원 매일 갔어요. 그건 효도가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죠. 좋아. 알았어. 내 뜻대로 해.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활비 안 보낼 거면 말아. 대신 우리도 각오해야겠다. 민호야, 은영아, 가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지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러면 정말 이혼까지 갈 수도 있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지연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여보,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연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제 시작이야. 지연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준비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다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친척들까지 모두 불렀죠.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지연이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얘가 생활비를 끊은 지 일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서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연아,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 시어머니가 지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님. 할 말이 있습니다. 지연 씨가 큰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가득했죠.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어머님께 보낸 돈의 증거입니다. 지연 씨가 서류들을 식탁에 쏟아냈습니다. 통장 사본, 이체 내역서,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생활비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7년, 정확히는 84개월. 총 4,200만 원입니다. 지연 씨가 통장 사본을 펼쳤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50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선명했죠. 그 다음은 수술비입니다. 3년 전 담낭 수술 때 2천만 원을 제 적금에서 인출해서 병원에 직접 납부했습니다. 여기 영수증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다음은 집 수리비입니다. 2년 전 여름에 지붕 수리하고 벽지 다시 바를 때 500만 원 들었죠. 제가 냈습니다. 그건 내가 낸 줄 알았는데. 시아주버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요, 형님. 제가 냈습니다. 여기 영수증 있어요. 지연 씨가 차례대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병원비입니다. 어머님 무릎 치료받으실 때 고혈압 약값, 정기 검진비. 매번 제가 계좌이체로 보냈어요. 7년 동안 총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은 명절 비용입니다. 매 명절마다 한우, 과일, 한과, 선물. 평균 200만 원씩 들었고요. 7년이면 명절이 14번, 총 2,800만 원입니다. 여기 마트 영수증들 다 있어요. 지연 씨가 두꺼운 영수증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생신 선물비까지 합치면 700만 원 더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님 친구분 경조사비, 친척 경조사비까지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모든 서류를 펼쳐놓자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총 합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연 씨가 모두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7,800만 원입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 큰 돈을 지연 씨 혼자서 부담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거짓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여기 통장 사본이고 여기 영수증입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하셔도 돼요. 지연 씨는 차분했습니다. 그래도 은영이가 더 마음을 썼어. 시어머니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럼 은영 씨는 얼마나 보내셨나요? 지연 씨가 은영 씨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은영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보내셨나요? 그게 한 달에 얼마씩 보내셨어요? 지연 씨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사실 생활비는 못 보냈어요. 대신 자주 전화하고 전화로는 어머님이 밥을 못 드시죠. 지연 씨의 말에 은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명절 선물은요? 얼마나 쓰셨어요? 명절 때 과일이랑 케이크. 금액으로 말씀해 주세요. 10만 원 정도. 7년 동안 명절마다 10만 원이면 총 140만 원이네요. 지연 씨가 계산했습니다. 저는 2,800만 원 썼고요. 20배 차이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집과 땅을 은영 씨한테 주신다고 하셨죠? 그건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7,800만 원을 썼는데 아무것도 못 받고 은영 씨는 140만 원 쓰고 집과 땅을 받는 거예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이었죠. 어머님, 제가 정말 궁금해요.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첫 만남부터 무시당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요. 명절 음식을 새벽부터 준비해도 맛없다는 말만 들었죠. 그건 수술비 2천만 원 냈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고 하셨어요. 매일 병원 갔는데도요. 아이가 없다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 줬고 친정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비하하셨어요.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저는 며느리 취급도 못 받았나요? 친척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지연 씨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은영 씨는 전화 몇 번 하고 과일 한 박스 사오면 효녀고 저는 7,800만 원 써도 불효녀예요? 지연아.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공평한 건가요? 이게 정말 공평한 거예요? 지연 씨의 절규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그때 은영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은영 씨가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대부업체. 시어머니가 그걸 봤습니다. 은영아, 저게 뭐니? 아, 그건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은영 씨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왔죠.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였습니다. 은영아. 시아주번이 민호 씨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얘기해. 여기 다 있으니까. 민호 씨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사실은 은영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빚이 좀 있어요. 얼마나? 5천만 원 정도요. 뭐? 민호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그걸 왜 말 안 했어? 미안해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어? 쇼핑하고 친구들이랑. 은영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쇼핑? 5천만 원을 쇼핑으로?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영아, 내가 그럴 줄은 몰랐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잠깐만요. 지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은영 씨, 그럼 그 빚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3년 전부터. 3년 전이면 어머님 수술하실 때네요. 지연 씨가 계산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수술비 낸다고 하셨죠? 그건. 민호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그럼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네요. 제가 낸 건데요. 지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영 씨,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네. 제가 어머님 욕했다고 하셨죠?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욕했다고요. 그건 제가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게. 은영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그냥 소문으로. 소문이요? 누가 시작한 소문이죠? 지연 씨의 질문이 계속됐습니다. 사실은 은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집과 땅이 필요했어요. 빚을 갚으려면. 은영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언니 험담을 한 거예요. 언니를 미워하게 만들려고요. 은영아,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연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명절 선물 배송 기록이에요. 그게 뭔데? 제가 매 명절마다 어머님 댁으로 한우랑 과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이름으로 온 선물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 들었죠. 그건 알고 보니까 은영 씨가 택배 받으면서 송장을 떼어내고 자기 이름표를 붙였더라고요. 뭐?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택배 기사님 증언도 있어요. 은영 씨가 매번 택배 받으면서 송장 떼어달라고 했대요. 지연 씨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택배 기사의 목소리가 선명했죠. 그러니까 제가 보낸 한우를 은영 씨가 자기가 보낸 것처럼 한 거예요. 7년 동안요. 친척들이 술렁였습니다. 은영아, 이게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그래서 날 속인 거야? 7년 동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를 미워하게 만든 거야? 어머니, 내가 그 애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민수 씨가 황급히 부축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7년 동안 잘못 봤어. 내가 진짜 효녀를 못 알아봤어. 어머니, 은영 씨가 다가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내가 날 이용한 거잖아. 어머니, 저는 집도 땅도 필요했던 거지. 빚 갚으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재산 준다고 했을 때 내 눈빛. 이제야 알겠어. 그게 욕심이었구나. 은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네, 어머니. 너도 알고 있었니? 아니요, 어머니.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민호 씨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연 씨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7년 동안 내가 너한테 한 짓이. 어머님, 지연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어머님이 넘기시려던 집과 땅 말이에요. 지연 씨가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게 왜? 이미 제 명의예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7년 전 정확히는 결혼하고 3년 됐을 때죠. 어머님 수술하실 때요. 지연 씨가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수술비 2천만 원이 필요한데 형편이 안 된다고요. 그건 내가 기억해.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모아둔 적금을 모두 깼어요. 그리고 조건을 하나 걸었죠. 무슨 조건? 집 명의를 제 앞으로 해달라고요. 남편 민수 씨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이 약속했잖아요. 2천만 원을 내주면 어머님 집을 내 명의로 해주겠다고. 하지만 그건 말만. 아니에요. 우리 같이 법무사 사무실 갔었어요. 어머님 도장도 받았고요. 지연 씨가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소유자 이름에 박지연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수술 전날 남편이 서류 가지고 와서 도장 찍어달라고 했을 때요. 그때 나는 정신이 없어서, 네, 그때 명의 이전이 완료됐어요. 4년 전이죠. 그럼 내가 은영이한테 준다고 한 집이 이미 제 겁니다. 법적으로요. 지연 씨의 말에 은영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지연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시아주버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집이 내 명이라는 걸? 그럼요. 제가 매달 재산세도 냈는 걸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말할 이유가 없었죠. 어차피 어머님이 사시는 집인데요. 지연 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은영 씨한테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좀 황당했어요. 내 집을 남한테 준다니.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 씨가 모두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경리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회사 재무팀장이에요. 연봉 7천만 원 받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굳이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어차피 중요한 건 제 직급이 아니라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였으니까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실험을 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돈을 써도 어머님은 절 인정해 주실까? 지연아, 결과는 실패였죠. 7,800만 원을 써도 매일 병원에 가도 새벽부터 명절 준비를 해도 저는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지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셨으니까요. 제가 뭘 해도 소용없었어요. 그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경리라고 생각하셨죠? 친정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약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죠? 지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집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저축도 있으니까요. 지연 씨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어머님. 무슨 선택? 저를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건지 아니면 이대로 끝낼 건지. 지연아, 나는 어머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앞으로 달라지신다면 저도 다시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지연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은영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 어머님께 다 실토하세요. 거짓말로 어머님 마음을 조종한 것들이요. 알았어요. 만약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저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은영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연 씨가 시아주버니를 쳐다봤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께 효도 좀 하세요. 생활비도 보내시고요. 저만 부담하는 건 공평하지 않으니까요. 알았어. 민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지연 씨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앞으로는 제 편을 들어주세요. 가족이잖아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지연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연 씨는 여전히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죠. 지연아,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님. 건강 조심하고.
오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 네, 어머님도요. 짧은 통화였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직접 지연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들어가도 되니?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지연아, 나 내 방 정리했어. 네, 내가 명절 때마다 썼던 그 작은 방 말이야. 이제는 큰 방으로 바꿔뒀어. 침대도 새로 사고 이불도 바꿨어. 어머님, 그리고 이거. 시어머니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보낸 생활비, 수술비 다 합쳐서 7,800만 원이라고 했지? 네. 나는 한 푼도 못 갚아. 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야 해. 통장을 열어보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던 적금이야. 원래는 민호한테 줄 생각이었는데 내가 받아야 맞아. 하지만 이건 받아. 내 돈 다 돌려주진 못하지만 이거라도 받아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했어. 어머님, 나는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 시어머니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쁘지도 않고 친정도 변변찮고 그래서 무시했어. 우리 민수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었어. 네. 하지만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시어머니가 지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인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나는 7년이나 걸려서야 알았어. 어머님, 은영이한테 속았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핑계야. 내가 처음부터 널 제대로 봤다면 은영이 말에 속지 않았을 거야.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겉모습만 보고 달콤한 말에만 속고. 어머님, 이제 그만 우세요. 지연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연아. 진심으로 미안해. 저도 많이 서운했어요. 알아.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간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지연아,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니? 어머님, 이번엔 진짜 며느리로 대할게. 아니, 딸처럼 대할게.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노력할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당연하지. 천천히 하자. 내가 기다릴게. 그날 이후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지연 씨를 안방에 재웠습니다. 지연 씨가 준비한 음식에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지연아, 음식 정말 맛있다. 고마워. 별 말씀을요, 어머님. 아니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정성껏 해줘서 친척 모임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지연이가 회사 재무팀장이야.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어.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효성도 지극해. 7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생활비 보냈어. 은영 씨도 달라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죠. 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지연 씨가 은영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주버니도 달라졌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고, 명절에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도왔죠. 동생,
그동안 내가 혼자 다 부담해서 미안했어. 이제라도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형님.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이상한 말 하시면 바로 말해줘. 내가 확실히 얘기할게.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 그동안 내 편을 못 들어줘서 이제라도 내 편 들어주니까 됐어요. 1년 후 지연 씨는 다시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어머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지연 씨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머님, 임신했어요. 정말? 우리 지연이가?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어머님, 태교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뭐든지 말해.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지연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봐야 한다는 걸. 달콤한 말보다 묵묵한 행동이 진짜라는 것도요. 가족은 서로 노력해야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